현재 미국은 물론이고 이웃인 한국과도 연일 갖은 갈등을 지속하고 있는 중국 정부가 최근 중국 매체와 미국 매체들이 잇따라 내놓고 있는 한국 관련 특집 뉴스에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바로 중국 정부가 한국 기업들을 상대로 갖은 경제 보복을 감행할수록 오히려 중국 경제에 되돌이킬 수 없는 엄청난 파국을 몰고 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 지난 3월 26일 중국의 IT 가전 매체인 나오야오바는 최근 일본 매체들이 보도한 바에 따르면 일본 정부의 수출 규제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한국의 반도체 장비 기업들은 사상 최대의 경제적 이익을 달성해온 것으로 나타났다며 현재 한국과 날선 대립을 이어오고 있는 중국 정부가 이러한 상황을 반면교사로 삼아 한국과의 관계에 신중한 태도를 보여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먼저 이 매체는 일본 정부가 한국을 상대로 2019년부터 벌여온 반도체 소재 및 장비 수출 규제가 한국 기업들에게 날개를 달아준 결과로 나타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바로 지난 2019년 7월 당시에 한국 대법원이 일제 시기에 벌어진 한국인 강제징용에 대해 일본의 배상을 판결하자 이에 반발한 일본 정부가 고순도 불화수소와 포토레지스트를 비롯해 플루오린 폴리이미드에 이르기까지 반도체 제조에 들어가는 핵심 소재를 한국에 수출하지 못하도록 사상 초유의 규제 조치를 내린 것뿐만 아니라 그로부터 한 달 뒤인 8월에는 무역 절차를 간소화한 화이트리스트에서 한국을 제외하는 조치까지 꺼내들었지만 도리어 일본 정부의 이 같은 무모한 패착은 한국의 반도체 소재 장비 산업을 비약적으로 성장시켜주는 결과만 낳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매체는 최근 일본의 경제 매체인 니케이 아시아가 보도한 것만 놓고 보더라도 이러한 상황을 여실히 확인할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는 삼성전자를 비롯한 한국의 반도체 기업들이 일본 정부의 수출 규제에 맞서 국내 반도체 소재 기업을 통해 핵심 소재 조달에 나섰고 이에 따라 한국의 반도체 소재 기업들이 지난 4년간 2배 이상의 이익을 달성했다는 것입니다. 뒤이어 중국 매체는 일본 정부의 수출 규제에 따른 한국 반도체 소재 기업들의 반사이익은 주가에도 큰 영향을 미쳤다고 보도했습니다. 2019년 8월 이후 약 3년 7개월 동안 이들 종목의 지수가 2.3배 상승해 코스피 평균을 웃돌았다고 이 신문은 전했다. 이 시기에 실적이 눈에 띄게 늘어난 덕분이다. 이 기간 동안 이 업종의 안정적이고 비교 가능한 16개 회사의 총매출액은 2018년부터 2022년까지 197조 4,500억 원에 달하고 영업이익은 1조 6,700억 원으로 2.5배 늘었다. 안기현 한국반도체산업협회 전무에 따르면 일본 정부의 수출 규제는 한국 기업에게 실질적인 피해를 주지 않았을 뿐더러 한국 수출에 대한 엄격한 심사로 인해 일본 기업들은 더 많은 절차를 거칠 수밖에 없는 어려움에 직면했다고 말했다. 따라서 중국의 IT 가전 매체인 나오야오바는 일본 정부의 전방위적인 수출 규제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자국의 반도체 산업을 세계 최고로 일구어낸 한국 기업들의 뛰어난 위기 대처 능력을 중국 정부 또한 절대 만만히 봐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는 현재 중국 정부가 격렬하게 치닫고 있는 미중 갈등 속에서 미국의 동맹이자 중국의 이웃인 한국을 상대로 경제와 기술 분야를 비롯한 다양한 분야에서 연일 갖은 갈등을 촉발하고 있는데 결국 중국 정부의 이러한 행태는 오히려 시간이 지날수록 중국의 경제 시스템을 한없이 쇠락시킬 뿐만 아니라 한국 기업의 경쟁력만 더욱더 키워주는 결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러한 지적이 전혀 틀리지 않았다는 것을 입증하듯이 최근 미국의 화교 매체가 이를 집중 조명하는 특집 뉴스를 보도하면서 중국 정부를 아연실색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와 관련해 지난 3월 26일 미국의 화교 매체인 에포크타임스는 중국이 그동안 세계공장이라는 타이틀을 통해 경제성장 전략을 취해왔지만 현재 한국 기업을 비롯해 최첨단 기술을 보유한 외국 기업들이 중국 철수를 단행하면서 경제적으로 큰 위기에 봉착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먼저 이 매체는 거두절미하고 미국과 중국의 지정학적 관계가 나날이 악화되면서 중국의 제조 원가가 크게 상승하고 있고 여기에 더해 중국의 기술 탈취가 나날이 기승을 부리면서 결국 중국에 대한 외국 기업들의 기술 투자가 급격하게 줄어들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실제로 이 매체는 일본의 세계 최대 반도체 부품 기업인 교세라 역시도 최근 중국에 대한 투자를 중단하고 20년 만에 일본에 새로운 공장을 짓기로 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지난달 히데오 타니모토 대표는 파이낸셜 타임스와 가진 인터뷰를 통해 중국에서 제품을 생산하고 해외로 수출을 하는 비즈니스 모델은 더 이상 실행이 가능하지 않다고 말했다. 그는 중국 노동자들의 임금이 크게 올랐을 뿐만 아니라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벌어지고 있는 모든 일 때문에 중국에서 특정 지역으로의 수출이 어려워진 것은 분명하다고 말했다. 또한 화교 매체인 에포크타임스는 일본의 반도체 기업들이 중국 시장 철수를 전격적으로 단행하고 나선 것은 그만큼 중국 정부가 외국 기업들을 상대로 기술 탈취를 서슴없이 벌였기 때문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이는 중국 정부가 중국에 진출한 외국 기업을 통해 첨단 기술을 무단으로 탈취해왔고 이를 자국의 첨단 산업을 육성시키는 데 활용해왔다는 것입니다. 특히 이 매체는 중국 정부의 이러한 행태를 더 이상 보다 못한 국제사회가
서서히 중국을 상대로 전방위적인 규제에 나서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미국은 지난해 10월 중국 공산당이 첨단 기술을 활용해 군사 능력과 감시 능력을 구축하는 것을 막기 위해 역사상 가장 엄격한 수출 통제 조치를 발표했다. 지난달에는 일본과 네덜란드도 미국과 함께 중국에 대한 칩제조 장비 수출 규제에 동참하기로 합의했다. 따라서 이 매체는 미국 정부와 서방 진영의 이 같은 규제 조치는 중국의 제조 산업을 송두리째 무너뜨릴 만큼 가공할 위력을 발휘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는 중국 기업들이 반도체 기술을 제대로 확보하지 못한다면 이를 바탕으로 한 중국의 모든 하드웨어 제품 역시도 조만간 생산을 중단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특히 이 매체는 일본의 반도체 장비 기업들뿐만 아니라 미국의 컴퓨터 기업들 역시도 미국 정부의 제재 조치에 따라 중국산 부품 사용을 중단하는 것은 물론이고 중국 시장에서 잇따라 철수하는 모습까지 보이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실제로 세계 3위의 컴퓨터 제조기업인 델만 하더라도 내년부터 중국산 마이크로칩 사용을 전면적으로 중단하기로 한 데 이어 미국 굴지의 컴퓨터 기업인 휴레패커드 또한 중국 파트너인 칭허유니와 함께 지난 20년 동안 중국에서 운영해왔던 IT 합작 기업을 매각키로 했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 매체는 외국 기업들이 중국 시장을 철수하는 결정적인 원인은 비단 기술 탈취뿐만 아니라 중국 노동자들의 급격한 임금 상승으로 인해 중국의 효용 가치가 급격히 사라지고 있는 것도 큰 몫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보도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이 매체는 지난 2010년 이후 중국의 인건비가 무려 40%나 상승하면서 외국 기업들이 상대적으로 임금이 저렴한 베트남과 태국 등으로 생산 기지를 이전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특히 이 매체는 이미 삼성과 소니를 비롯해 아디다스와 같은 글로벌 기업들이 공급망 안정을 위해 중국 대신 베트남과 인도네시아로 속속 생산 거점을 옮기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뒤이어 이 매체는 앞서 언급했던 것처럼 미국과 중국의 갈등 또한 외국 기업들의 중국 시장 철수를 더욱더 부채질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대만의 시장 분석 기관인 이사야 리서치에서 애널리스트를 역임하고 있는 에디아는 니케이와의 인터뷰에서 미국과 중국 간의 지정학적 긴장이 고조되면서 전자제품 제조기업들로 하여금 중국밖에 의미 있는 대체 생산기지를 건설하려는 계획을 더욱 선명하게 만들고 있다고 말했다. 더군다나 이 매체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이어 이제는 중국의 대만 침공까지 우려되는 상황에서 외국 기업들이 중국의 생산 기반을 계속 두는 것은 그야말로 짚을 지고 불구덩이에 뛰어드는 것과 다름없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이 매체는 보건위기 당시에 중국 정부가 방역을 강화한다는 명분으로 주요 대도시를 무자비하게 봉쇄해 생산시설의 가동을 일방적으로 멈춘 사실을 비춰보더라도 외국 기업들이 중국에 남아있을 명분은 전혀 없다고 몰아세웠습니다. 뿐만 아니라 화교 매체인 에포크타임스는 외국 기업들이 아무런 거리낌 없이 중국 시장에서 과감히 철수할 수 있었던 것은 한국 기업들의 사례가 좋은 본보기가 됐기 때문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이는 2016년 당시에 중국 정부가 한국의 사드 배치를 빌미삼아 한국 기업들에 대한 불매운동을 벌이고 나섰지만 경제적으로 가장 큰 피해를 입은 것은 다름 아닌 중국이었다는 것입니다. 한국이 미국으로부터 사드를 배치한 후 한국 기업들은 중국 공산당이 부추기는 민족주의 물결에 직면하기 시작했고 중국 소비자들은 한국 상품과 서비스에 대한 불매운동을 벌여왔었다. 한국 최대 기업인 삼성전자는 이후 중국에서 스마트폰 생산을 모두 중단하고 이를 베트남으로 이전했다. 현대자동차는 중국 매출의 4분의 3을 잃고 주력 공장을 매각했다. 이제 애플조차도 중국에서 철수해 일부 아이폰 제조시설을 인도에 옮겼고 맥북 제조시설은 베트남으로 이전하는 것을 고려하고 있다. 미국 매체 브론즈 위클리는 이로 인해 중국의 세계 공장 시대가 저물고 있다고 전했다. 이를 달리 해석하면 중국 정부가 한국 기업을 상대로 무모한 무역 보복에 나섰다가 오히려 한국 기업들이 생산 거점을 다른 곳으로 이전하는 사상 초유의 대응을 펼치고 나섬에 따라 이를 지켜본 수많은 외국 기업들 또한 중국 정부의 기술 탈취와 막무가내식 통제 조치에 맞서 중국 시장 철수를 전격적으로 단행하고 있고 이로 인해 중국의 첨단 제조 기반 자체가 송두리째 무너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한국 기업들의 능동적인 위기 대처 방식에 감탄한 국제사회의 이 같은 반응은 나날이 변화하는 세계 질서에 아랑곳하지 않고 갖은 만용과 오만을 부릴수록 그 어떤 강대국도 하루아침에 모래성처럼 무너진다는 사실을 여실히 입증해주고 있습니다. 구네스북 영상을 유익하게 보셨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리겠습니다.